지금부터는 투자 분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투자 분석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게 DCF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DCF 그러면 할인법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순순해, 뭐냐면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58번 문제를 보면은요,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했어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자 계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 계산을 했다는 것은 현가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현가라는 글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계산에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순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순현가 그러면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니까 현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은 용어에 현가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지만 계산을 할 때 수익성 지수는 순현가를 유입의 현가 나누기 유출의 현가 해가지고 계산할 때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 현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머지를 보면은요, 아닌 것은 뭡니까? 회계적 수익률법이죠. 자, 그런데 5번에 가서 회수기간 앞에 현가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해가지고 5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고, 바로 이 내용은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DCF 그러면 할인법이죠. 자, 할인법 그러면 이거가 디스카운트예요. 그래서 할인 캐시 플로우 우리가 할인법하고 여기는 현가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현가가 들어가면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라는 이 공식이 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기억을 하고, 여기에 기본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순순해가 있다.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 있는데,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죠. 자, 그런데 부동산의 유입이라는 건 임대료로 번 매년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왜냐하면 임대료는 해마다 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해당되는 세후 지분복 현가, 이게 벌어들인 돈이고, 여기다가 나간 돈을 지분 투자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출은 지분이고, 이걸 빼면은 이제 순현가가 되고,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하게 된다. 순현가가 0이라는 건 본전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순현가를 나누기로 바꿔낸 게 수익성 기수입니다.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익성이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로 하기 때문에 1을 중심으로 하고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이 같다는 말은 순현가가 0, 수익성 1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할인율이고,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요구는 3개 더하는 거죠. 무할인 기억납니까?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이율, 이 3개를 더해서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해가지고, 자, DCF 그러면 할인법이고 현가 계산이고 시간가치 고려고 1 플러스 R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쓰는데, 여기는 3개가 있다. 순순해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뺐다. 그 다음에 나누기로 한 건 수익성이다. 같게 하는데 순현가가 0, 수익성이 1인 것인데 순0, 수1, 내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무조건 한 문제에 나오는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9번이죠. 할인 기법이 아닌 것, 기본적으로 순손해를 보자고 그랬죠. 순손해 그래가지고 순현가,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에 빠진 거 뭐가 있어요?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회계적 수익률법, 그래가지고 니은과 미음이 빠졌기 때문에 4번이 할인기법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 1.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맞습죠? 예,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순현가가 0, 수익성이 1, 그럼 맞죠? 2번 순현가는 장래 발생한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면 맞는 말.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3번 요구가 내부보다 크다면 타당성이 있다. 아, 이거 틀렸네요. 내요죠. 뭐가 커야 돼요?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해서 3번이 틀린 것. 그 다음에 4번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5번 수익성이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해서 맞고, 6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61번입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 돈을 뭐라고요? 비용으로, 이제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것을 회계적 이익률법,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는 거. 2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그럼 맞는 말이죠. 예. 3번 순현가는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예, 대표적인 거죠. 4번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 예, 맞는 거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5번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했다. 예, 순순해.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수익성 지수는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말에는 현가라는 말이 안 들어가지만 계산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 이 순순에는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순영, 수일, 내요, 이렇게 해서 꼭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고요. 6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2번입니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자, 보세요. 여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영어로 DCF라고 하잖아요. DCF는 캐시플로우예요.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죠. 1번이 틀린 겁니다. 현금 흐름을 반영했다는 것은 돈 계산에서 이자 계산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금액하고 나중에 나온 금액을 똑같이 보지 아니하고 이자 계산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1번이 틀린 말입니다. 2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 맞죠? 예, 현가라는 말이 없어요. 3번 순현가가 0일 때 수익성은 1이 된다. 예, 이거 맞습니다. 순현가가 0일 때는요 수익성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게 되는 거죠. 4번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게 민감도 그러면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찾아서 위험을 줄이는 전략으로 나오는 거죠. 투입 요소의 변화가 순현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은 순현가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인데, 자, 여기서 두 개 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하고, 이 배타적에 관련된
것은 선택할 때는 무조건 순영가가 큰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인데 이거 5번에 관련돼서 투자 선택에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보겠고요. 6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독립적, 배타적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독립적 투자라는 것은 하나씩 판단하는 걸 말하고요. 하나씩 판단할 때는 순영가로 하던 수익성 지수로 하던 내부 수익률로 하던 결과 항상 같아요. 항상 같다는 것은 순영가가 0이 나오면은 수익성은 1이 나오고 내부와 요구는 같아요. 만약에 순영가로 했을 때 0보다 크다면 수익성은 1보다 크고 내부는 요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결과는 항상 같게 나타납니다. 자, 문제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할 때는 순영가로 선택할 때와 내부 수익률로 선택할 때 결과가 거의 대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뭘로 하자? 순영가가 우수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A 물건은요 순영가로 할 때에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하나의 물건이 B 물건이 있는데 순영가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A, B 중에서 하나 고를 때는 B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수익률로 할 때 A 물건은 20%예요. 그런데 B 물건은 10%예요. 그러면 이건 퍼센트로 따진다면 A가 좋잖아요. 바로 이렇게 순영가로 선택할 경우 내부 수익률 선택할 경우 순영가는 B가 좋고 내부 수익률 A가 좋고 이렇게 선택할 때는 결과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뭘로 하자? 순영가다. 왜 그러느냐? 부의 극대화 가산의 원리, 가산의 원리라는 덧셈이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을 더하면 두 개를 합쳐서 11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퍼센트는 덧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하나 외세요. 우리가 현가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하는데 이때 R에 들어간 수치를 순요 내내 이렇게 해가지고 순영가로 할 때는 요구로 계산하고 내부로 할 때는 내부로 한다. 그런데 순영가로 할 때 요구로 해야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부의 극대화, 가산의 원리, 순요 내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무조건 뭐가 우수하다? 순영가가 우수하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63번입니다. 옳은 것. 기억,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 기법에 포함된다. 맞는 거죠. 순순해. 그 다음에 니은, 순영가가 0일 때는요 수익성은 1이 된다. 맞는 거죠. 3번 재투자율로 내부는 요구를 사용하지만 순영가는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바로 이 지문이 순요 내내에 해당되는 지문이에요. 순요 내내. 순영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계산한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말로 틀렸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음,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틀렸죠. 내요죠. 내부는 요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영, 수일, 내요 해가지고 뭐냐면은 니을은 틀린 것이고 정답은 기억, 니은, 니을이니까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DCF에 관련된 내용 정리했습니다. 체크포인트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